근데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네 영상 뿌릴게 라고 협박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일반 협박 주거침입죄였던 사건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적용이 돼버리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이번에 좀 두 번째로 사건을 맡게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랑 뒤에 사건이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연락을 주시게 된 거죠. 첫 사건은 의뢰인이 이제 3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에게 뭐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성적인 그런 죄들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민간 수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일반 경찰, 검찰, 그리고 군사경이랑 군검찰 이렇게 두 군데서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됐다 보니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에게 양쪽 모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냈던 사건이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이 갑자기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본인이 이제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다투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기억을 못 하셨는지 성적인 그런 범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네 영상 뿌릴게 라고 협박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의뢰인이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일반 협박죄, 일반 폭행죄, 주거침입죄였던 사건이 이 성폭법이 적용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적용이 돼버리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먼저 이 의뢰인의 혐의 다시 정리해보자면 폭행, 협박, 그리고 주거침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여자친구랑 반동거하던 그 여자친구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뢰인이 이제 헤어지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사귀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다시 사귄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런 느낌의 관계에서 의뢰인이 자주 전 여친 집에 가서 자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이제 전날 밤, 원래는 이 전날 밤 11시에 여자친구가 퇴근하면 그 집에서 같이 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 뭐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의뢰인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른 친구 만나서 약간 술을 먹었는데 술 마시고 나니까 뭐 여자친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2시경에 여자친구 집에 아무 연락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서랍이 하나 열려 있는데 거기 안에 의뢰인이랑은 사용한 적이 없는 이 피임 도구 콘돔 박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의뢰인이 좀 열받았던 이유가 의뢰인이 헤어진 상황이니까 다른 여성이랑 좀 썸을 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걸렸네? 이 전 여친이 막 야 이 걸레야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이 콘돔 박스 나오니까 야 너는 뭐 깨끗하냐 너 뭐냐 등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면서 네 영상 뿌릴게 라는 말을 같이 써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메시지 보내는 거의 직후에 처음 보는 남성이랑 같이 이 집으로 또 옵니다. 뭐 이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가가지고 뭐 여자친구도 뭐 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왔냐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주거침입이다 뭐 신고할 거다 막 이러면서 말다툼 하다가 그래서 몸싸움까지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또 화해가 또 됐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시간 보내다가 여자친구가 또 갑자기 뭐에 화났는지 이번엔 또 칼 들고 야 안 나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의뢰인이 결국에는 이 집에서 나오게 됐죠. 다음날 의뢰인 술 깨고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는 문자 보냈는데 이미 여자친구가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제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잘 지내시냐. 저는 이제 이 사건 접근할 때 최대한 합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단 폭행, 협박 둘 다 반의사불벌죄니까 합의만 하면 유무죄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공소권 없음이죠. 그리고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닌 이 주거침입 부분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이제 경찰에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묵시적 허락 이런 걸로 약간 대충 이렇게 하면은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인정 안 되더라도 뭐 100%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를 권했죠.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이 여자친구분이 접근금지까지 걸어놨어요. 접근금지까지 되어 있으니까 의뢰인은 사실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 찰나 피해자가 또 먼저 의뢰인한테 연락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의뢰인이 막 연락 받은 김에 열심히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사과해주기로 했다 이런 연락을 의뢰인이 저한테 해주게 되었어요. 이건 뭐 제 입장에서는 게임 끝났죠. 피해자가 아직 제대로 진술도 안 했다 그러죠. 주거침입도 그냥 무혐의 안 되면 그냥 경찰 단계에서 즉결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수사관님이 조금 빡센 거예요. 자꾸 조사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오늘 봐라 내일 봐라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고, 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계속 그렇게 쪼으니까 어렵게 다른 사건의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멀리 있는 경찰서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갑자기 자기가 무슨 급한 일 생겼다면서 조사 시간을 4시간만 뒤로 미루재요.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근데 또 의뢰인을 맡겨놓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봐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아무래도 조사를 받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굳이 쓸데없이 협박 부분을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거침입만 조사하면 되지 협박을 조사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사관님 지금 의율변경 생각하시냐?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 등, 이 등에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허위 영상물, 합성물,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걸로 개정이 됐죠. 아무튼 이런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근데 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이제 가해자 용서했어요, 처벌 원하지 않아요 표시해도 일단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게 수사하시는 게 이게 의율 변경 고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사관님이 네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화해하기 전에 의뢰인이 집에 있다가 이 경찰관분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핸드폰이랑 컴퓨터 다 뺏기고, 거기 안에 이제 상호 동의하에 찍었던 영상이 있었다가 삭제된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한 3-4개월 전에 뉴스인가 뭐 다큐인가를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영상이 유출되고 뭐 이런 거를 보셨대요. 그래서 무섭다 그래가지고 지운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분이 영상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혹시 의뢰인이 어디 백업해 놨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적용하는 건가?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에서 2024년 10월 25일 2024도 11957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 보면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촬영물 등의 존재가 전제가 되는 거고, 이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하는 걸로만 한정 해석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과는 다르게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을 하거나 이를 가장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로 본다면, 이거는 두 가지 행위의 태양이 너무 다르고 죄질이나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관님한테 그 판례 모르세요? 이거 작년에 나온 거? 그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 있으시면 의견서로 내시고 자기는 뭐 의율 변경 고려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막 의견서를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음날 검찰 송치하셨더라고요. 이 수사관님 약속 잡는 것부터 사건 처리하는 거 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즘 젊은 남녀분들 뭐 다시 용서하고 화해해서 잘 사귀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미 접근 금지도 되어 있는데 왜 만나냐, 니네가 뭔데 다시 만나냐, 니가 뭔데 용서해 주냐, 막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다그치고, 경찰관이 뭐라고 거기서 아저씨가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진짜 이 훌륭한 경찰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진짜 이런 분들 몇 명 만나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이게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현명하신 검사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정의 구현했지만, 진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관들한테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책임감도 충분히 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수사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진짜 이상한 경찰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검찰 가서 검사님한테 자 대응할 테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빨리 송치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튼 원래 우리 찍던 영상으로 돌아와서,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촬영물들 이용 협박죄는 혐의 없음. 왜냐면 협박으로 의율 변경해서 공소권 없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불기소 결정 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성공 사례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또 되는 건 된다, 해볼 만한 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거든요. 오늘 영상 좀 제가 흥분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